새벽 4시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린다. 정수는 잠들지 못했다. 아니,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떠지고 눈을 감으면 옛일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낡은 찻주전자에 물을 끓인다. 가스레인지 위로 푸른 불꽃이 피어오른다. 정수는 그 작은 불을 한참 바라본다. 언제부턴가 불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 그는 뚜껑을 닫고 벽에 붙은 낡은 라디오를 켠다. 다이얼을 돌리자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옛날 노래가 흘러나온다. 가사는 잘 들리지 않지만 멜로디는 익숙하다. 정수는 찻잔에 뜨거운 물을 따르며 작게 중얼거린다. 이 노래도 참 오래됐구나. 창밖 빗줄기가 굵어진다. 빌라는 조용하다. 이 시간이면 모두 잠들어 있을 시간이다. 하지만 정수는 안다. 이 낡은 건물에는 그처럼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몇 명 더 있다는 걸. 혼자 사는 노인, 밤늦게 돌아오는 노동자, 어린아이를 안고 우는 젊은 엄마.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밤을 견딘다. 정수는 찻잔을 들어 입가에 갖다 댄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쿵, 쿵, 쿵. 누군가 급히 뛰어내려온다. 정수는 고개를 든다. 발소리는 계단을 타고 점점 가까워진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춘다. 쿵쿵쿵. 거친 노크 소리. 정순의 손이 떨린다. 찻잔이 흔들리고 뜨거운 물이 손등에 튄다. 할머니, 어서 빨리 피하세요. 여자의 목소리다. 젊고 다급하다. 정수는 찻잔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풀린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진다.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튄다. 정수는 문을 연다. 문 앞에 여자가 서 있다. 30 초반대쯤 되어 보이는 젖은 머리의 여자. 숨을 몰아쉬며 그를 똑바로 바라본다. 얼굴엔 땀과 빗물이 뒤섞여 있다. 누구세요? 정순이 묻지만 여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복도 쪽을 돌아본다. 그 순간 정순도 느낀다. 공기 속에 섞인 이상한 냄새. 가스 냄새가 아니다. 더 날카롭고 차갑다. 금속을 태운 듯한 냄새. 정수는 그 냄새를 안다. 오래전 공장에서 맡았던 그 냄새. 쾅! 아래층에서 폭발음이 터진다. 건물 전체가 흔들린다. 라디오가 선반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힌다. 노래는 멈추고 비명소리가 들린다. 여자가 정순의 팔을 잡는다. 지금 가야 해요. 정수는 그제야 현실을 깨닫는다. 이건 꿈이 아니다.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다리에 힘이 없다. 할머니, 여자가 다시 외친다. 그 목소리에 정수는 간신히 발을 뗀다. 두 사람은 연기가 차오르는 복도로 나선다. 뒤에서 불길이 번진다. 정수는 뒤를 돌아본다. 자신의 방 50년을 살아온 그 작은 공간이 연기에 잠긴다. 찻주전자도 라디오도 깨진 찻잔도 모두 그 안에 남겨진다. 여자가 그를 이끈다. 복도 끝 비상구를 향해. 하지만 정수는 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저 여자도 저 폭발도 모두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걸. 빗소리가 점점 커진다. 그리고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드디어 왔구나.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운다. 정수는 기침을 한다. 목이 따갑다. 눈이 매워 제대로 뜨기 힘들다. 여자가 그의 손을 잡고 앞장선다. 손은 차갑지만 힘이 있다. 이쪽이에요. 여자의 목소리가 연기 속에서 들린다.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따라간다. 복도 벽을 짚는다. 페인트가 벗겨진 차가운 벽. 비상구 표지판이 희미하게 빛난다.
초록색 불빛.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불안이 커진다. 정수는 이 건물의 구조를 안다. 비상구는 있지만 계단은 오래전부터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여자가 문을 민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린다. 계단실 안은 더 어둡다. 한쪽 벽에 금이 가 있다. 난간은 녹슬어 있고 일부는 부러져 있다. 정수는 발을 디디며 조심스럽게 내려간다. 한 계단, 두 계단. 숨소리가 크게 들린다. 여자가 앞에서 멈춘다. 조심하세요. 여기 무너졌어요. 정순이 고개를 든다. 2층과 1층 사이 계단 난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 있다. 철근이 드러나 있고 콘크리트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다. 이럴 줄 알았어. 정순이 나지막이 중얼거린다. 여자가 돌아본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정수는 고개를 젓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다. 이 건물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균열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누구도 고치지 않았다. 여자가 창문 쪽으로 간다. 여기로 나갈 수 있어요. 그녀가 창문을 열려 하지만 쉽게 열리지 않는다. 손잡이가 녹슬어 굳어 있다. 여자는 두 손으로 힘을 준다. 끽 소리를 내며 창문이 조금 열린다. 바깥에서 폭우가 몰아친다. 빗물이 창틀을 타고 흘러들어온다. 바람이 세차다. 정수는 창밖을 내다본다. 아래는 물바다다. 빌라 앞 도로가 침수되어 있다. 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다. 가로등 불빛이 물에 비쳐 흔들린다. 출입문 쪽도 물에 잠겨 있다. 나갈 수가 없네. 정순이 말한다. 여자는 입술을 깨문다. 뒷문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야 해요. 뒷문도 막혀 있을 거야. 관리인이 자물쇠를 채워뒀어. 여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어둠 속을 바라본다. 정수는 숨을 고른다. 가슴이 답답하다. 연기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다. 그는 여자를 본다. 젖은 머리, 창백한 얼굴, 그리고 떨리지 않는 눈빛. 너 누구니? 정순이 묻는다. 여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지은이에요. 지은? 이름이 낯설지 않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불이 아니면 정수는 다시 묻는다. 뭐가 터진 거야? 여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 대신 창문 너머를 가리킨다. 정수는 시선을 따라간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인다. 처음엔 그림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다. 사람이다. 한 남자가 빗속을 걸어온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는 빌라를 향해 다가온다. 정순의 등에 식은땀이 흐른다. 그 사람이 왔어요. 지은이 말한다.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다. 두려움이 아니라 체념에 가깝다. 누구야? 정순이 묻지만 지은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녀는 창문을 닫는다. 천천히 소리 없이 아래층에서 또 한 번 소리가 난다. 무너지는 소리, 철근이 휘어지는 소리, 건물이 흔들린다. 정수는 난간을 붙잡는다. 녹슨 철이 손에 닿는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지은이 정순의 팔을 다시 잡는다. 어디로 가는데? 일단 위로 가요. 숨을 곳을 찾아야 해요. 정수는 고개를 든다. 위층? 그곳도 안전하지 않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다.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간다. 한 걸음씩, 천천히. 빗소리가 건물 전체를 감싼다. 그리고 정수는 안다. 저 남자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걸. 옥상으로 가는 계단 끝에 작은 문이 있다. 지은이 문을 밀지만 열리지 않는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본다. 복도 끝
창고 문이 보인다. 저기요. 두 사람은 창고로 향한다. 문은 잠겨 있지 않다. 지은이 손잡이를 돌리자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린다. 안은 좁고 어둡다. 먼지 냄새가 난다. 오래된 박스들이 쌓여 있고 구석에는 부러진 의자와 녹슨 공구함이 놓여 있다. 지은이 불을 찾는다. 천장에 전구 하나가 매달려 있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정수는 벽에 기댄다. 숨이 가쁘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 잠깐만 쉬어야겠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는 문틈으로 밖을 살핀다. 복도는 조용하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불안하다. 정수는 가슴을 짚는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숨을 고르려 하지만 쉽지 않다. 지은이 돌아본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얼굴은 창백하다. 지은은 주머니를 뒤진다. 무언가를 찾는 듯하다. 그녀는 손을 멈추고 천천히 무언가를 꺼낸다. 낡은 사진 한 장. 모서리가 헤어지고 색이 바랬다. 지은은 그것을 정순에게 내민다. 이 사람 아세요? 정순은 사진을 받는다. 손이 떨린다. 희미한 빛 아래서 사진을 들여다본다. 젊은 남자가 찍혀 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인다. 공장 작업복을 입고 있다. 웃고 있지만 눈은 피곤해 보인다. 배경에는 철골 구조물이 보인다. 정순의 손이 더 심하게 떨린다. 윤서?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온다.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지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다. 아시는구나. 정수는 대답하지 못한다. 입술만 움직인다. 사진 속 남자. 윤서? 그 이름은 정순이 오랫동안 묻어두려 했던 이름이다. 그 사람은 지은이 말을 이어간다. 제 아버지예요.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사진을 떨어뜨릴 뻔한다. 간신히 붙잡지만 손에 힘이 없다. 내 아버지라니. 네. 공장 폭발 사고 때 다친 사람이에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하다. 하지만 그 속에 깔린 감정은 무겁다. 정수는 고개를 숙인다. 그 일은 말이 끊긴다. 목이 메인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지은이 말한다. 우리 가족은 아직 고통 속에 있어요. 정수는 눈을 감는다. 기억이 떠오른다. 15년 전 공장 폭발 비명 그날의 열기와 연기 그리고 자신이 한 선택. 나는 그때 아세요? 지은이 묻는다.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정수는 대답하지 못한다. 아버지가 다친 후 어머니는 혼자 우릴 키웠어요. 공장에서 보상은 나오지 않았어요.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다고 했죠. 어머니는 밤낮으로 일했어요. 식당, 청소, 뭐든 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그러다 쓰러졌어요. 병원에도 못 갔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정수는 침묵한다. 변명할 말이 없다. 변명해서도 안 된다. 미안하다. 겨우 그 말만 나온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은이 말한다.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날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수는 고개를 든다. 지은의 눈을 마주본다. 그 눈 속에는 분노도 증오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슬픔이다. 너는 왜 여길 왔니? 정순이 묻는다. 아버지가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왔어요. 날 구하려고. 지은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창문 쪽을 본다.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복도를 따라 가까워진다. 정수는 숨을 죽인다. 지은도 움직이지 않는다. 발자국이 창고 문 앞에서 멈춘다.
문틈으로 그림자가 비친다. 누군가 서 있다. 숨소리가 들린다. 거칠고 무겁다. 정수는 가슴을 누른다. 심장이 터질 듯 뛴다.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간다. 지은이 정순의 손을 잡는다. 차갑고 떨리는 손. 문이 열린다. 그리고 윤석이 나타난다. 문이 천천히 열린다. 삐걱거리는 소리. 문틈으로 불빛이 비친다. 손전등 빛이다. 흔들리며 창고 안을 훑는다. 윤석이 들어선다. 키는 크지 않다. 어깨는 굽어 있고 걸음은 느리다. 한쪽 다리를 약간 끈다. 왼손에는 손전등, 오른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다. 빛이 정순을 비춘다. 정순은 눈을 가린다. 눈부시다. 하지만 손을 내리지 못한다. 윤석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다. 정순. 윤석이 이름을 부른다. 목소리는 낮고 쉰다. 오랫동안 말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 이제야 찾았군. 정순은 대답하지 못한다. 입술이 마른다. 윤석은 한 걸음 더 다가온다. 손전등 불빛이 아래로 내려간다. 그제야 정수는 그의 얼굴을 본다. 사진 속 남자와 같은 사람이지만 다르다. 머리는 희끗희끗하다. 얼굴은 수척하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다. 입가에는 주름이 깊이 패여 있다. 하지만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더 강렬해졌다. 증오와 눈물이 함께 비친다. 15년이야. 윤석이 말한다. 15년을 기다렸어. 정수는 고개를 숙인다. 지은이 앞으로 나선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린다. 윤석은 딸을 본다. 잠깐 표정이 흔들린다. 지은아, 넌 왜 여기 있니? 아버지를 막으려고요. 막아? 윤석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내가 뭘 안다고 날 막아? 알아요. 다 알아요. 지은이 말한다.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윤석은 입을 다문다. 손전등을 쥔 손이 떨린다. 그럼 더 알아야지. 그가 말한다. 이 사람이 뭘 했는지도. 지은은 정순을 본다. 정순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지은이 간청한다. 이분은 넌 몰라. 윤석이 외친다.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린다. 내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지은은 말을 잇지 못한다. 윤석은 정순을 똑바로 본다. 그날 내가 거짓말했지. 정순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안전점검 보고서에 서명했어. 아무 문제 없다고. 그게 내 서명이었어. 정순의 손이 떨린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 가스배관이 낡았고 환기 시스템은 고장 났었지. 넌 알았어. 다 알면서도 서명했어. 나는. 정순이 입을 연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나는 그때. 뭐, 어쩔 수 없었다고? 윤석이 말을 자른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게 변명이 되냐? 정수는 눈을 감는다. 변명할 수 없다. 사실이니까. 나 하나만 다친 게 아니야. 윤석이 계속 말한다. 12명이 다쳤어. 3명은 죽었어. 가족들은 보상도 못 받았어. 회사는 노동자 과실이라고 했어. 증거는 내 서명이었어. 긴장 속에 금속성 소리가 울린다. 윤석이 오른손을 든다. 손전등 빛에 차갑게 반짝이는 것이 보인다. 칼이다. 식칼. 날은 길지 않지만 날카롭다. 윤석의 손은 떨리지 않는다. 정수는 몸을 떤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는다. 벽에 기댄 채 서 있다. 정순이 말한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아버지, 안 돼요. 지은이 윤석 앞을 가로막는다. 비켜, 지은아. 안 돼요.
이러면 아버지도 끝이에요. 난 이미 끝났어. 윤석이 말한다. 15년 전에 이미 끝났어.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멀리서 가까워진다. 경찰차다. 누군가 신고했다. 윤석은 창문 쪽을 본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진다. 그는 다시 정순을 본다. 시간이 없어. 그가 칼을 든다. 지은이 두 팔을 벌린다. 안 돼요. 윤석이 앞으로 나아간다. 지은이 버틴다. 하지만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다. 윤석이 그녀를 밀친다. 정수는 눈을 감는다. 미안하다. 그가 속삭인다. 정말 미안하다. 칼끝이 빛난다. 윤석의 손이 움직인다.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이 몸을 던진다. 정순 앞을 막아선다. 칼이 허공에서 멈춘다. 윤석의 눈이 커진다. 지은아. 순간 창문이 깨진다. 유리가 산산조각 난다. 바람과 빗물이 쏟아져 들어온다.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린다. 경찰이다. 손들어. 경찰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온다. 손전등 불빛이 사방을 비춘다. 윤석은 칼을 떨어뜨린다.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그는 무릎을 꿇는다. 늦었어, 다 늦었어. 그가 울부짖는다. 경찰들이 그를 포박한다. 윤석은 저항하지 않는다. 정수는 무너진다. 바닥에 주저앉는다. 지은의 머리끈이 손에 남는다. 그녀는 쓰러져 있다. 빗소리만이 남는다. 경찰들이 윤석을 일으킨다. 수갑이 채워진다. 철컥 소리가 난다. 윤석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간다. 발을 질질 끈다. 문 앞에서 그가 멈춘다. 뒤를 돌아본다. 지은을 본다. 바닥에 쓰러진 딸. 눈을 감고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지은아. 윤석의 목소리가 떨린다. 지은아. 경찰이 그를 끌고 나간다. 복도로 계단으로. 윤석의 외침이 점점 멀어진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온다. 들것을 가지고 온다. 지은을 조심스럽게 눕힌다. 맥박을 확인한다. 호흡을 확인한다. 의식 없음. 맥박 약함. 대원이 무전기에 대고 말한다. 즉시 이송 필요. 정수는 벽에 기댄 채 그 모습을 본다. 손에 든 머리끈을 내려다본다. 붉은색 리본. 젖어 있다. 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다. 구급대원이 정순에게 다가온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괜찮아. 그래도 확인해 봐야 해요. 대원이 혈압계를 꺼낸다. 정수는 팔을 내민다. 기계적으로 들것이 들려나간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하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끝까지 본다. 문이 닫힌다. 창고 안이 조용해진다. 경찰 한 명이 남아있다. 젊은 순경이다. 수첩을 꺼낸다. 할머니,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저 남자와 무슨 관계세요? 옛날 사람이야. 옛날 사람? 공장에서 같이 일했어. 순경이 수첩에 적는다. 왜 할머니를 찾아온 건가요? 정수는 입을 다문다. 대답할 수 없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다. 나중에 말할게. 순경은 더 묻지 않는다. 고개를 끄덕이고 나간다. 정순 혼자 남는다. 창고 안. 부서진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온다. 빗소리가 계속된다. 정수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본다. 날이 빛을 받아 차갑게 빛난다. 천천히 손을 뻗는다. 칼을 짚는다. 무겁다. 손잡이가 차갑다. 이걸로 날 찌르려 했구나. 정수는 칼을 본다.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친다. 늙고 주름진 얼굴. 칼을 내려놓는다. 바닥에 놓인 칼이 덜그럭 소리를 낸다.
정수는 일어선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벽을 짚고 문으로 향한다. 복도에 나선다. 연기가 많이 거쳤다. 하지만 타는 냄새는 여전하다. 벽은 그을려 있고 천장 일부가 내려앉았다. 정수는 계단을 내려간다. 한 걸음 한 걸음. 난간을 붙잡는다. 녹슨 철이 손바닥에 닿는다. 1층 복도. 물이 고여 있다. 신발이 젖는다. 차가운 물이 발목까지 찬다. 자신의 방 앞에 선다. 문이 반쯤 열려 있다. 안은 엉망이다. 가구는 쓰러져 있고 벽지는 불에 탔다. 정수는 안으로 들어간다. 찻주전자가 바닥에 뒹굴고 있다. 검게 그을렸다. 라디오는 박살났다. 찻잔 파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정수는 구석으로 간다. 서랍장이 있다. 물에 젖어 부풀어 올랐다. 서랍을 연다. 끼익거리며 열린다.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낸다. 노란 봉투. 물에 젖었지만 찢어지지 않았다. 안에 서류가 들어있다. 정수는 봉투를 연다. 서류를 꺼낸다. 안전점검 보고서. 15년 전 날짜. 하단에 서명이 있다. 정순의 서명. 이걸 왜 간직했을까? 정수는 중얼거린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증거를 남긴 이유.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았을까? 정수는 서류를 접는다. 다시 봉투에 넣는다. 밖으로 나온다. 빌라 앞. 경찰차가 여러 대 서 있다. 빨간 불빛이 돌아간다. 구급차는 이미 떠났다. 비는 여전히 내린다. 정수는 빗속에 선다. 젖는다. 차갑다. 한 경찰이 다가온다. 할머니, 이리 오세요. 비 맞으시면 안 돼요. 정수는 고개를 젓는다. 괜찮아. 그래도 괜찮다니까. 경찰은 더 말하지 않는다. 물러선다. 정수는 빌라를 본다. 50년을 산 곳. 이제 무너져 간다. 균열이 보인다. 창문은 깨져 있다. 연기가 새어나온다. 끝이구나. 정수는 중얼거린다. 손에 든 봉투를 본다. 이걸 경찰에게 줘야 한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 지은을 위해서, 윤석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정수는 경찰 쪽으로 걸어간다. 천천히. 멈추지 않고. 빗소리가 모든 것을 감싼다.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난다. 정수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있다. 등을 구부린 채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다. 유리창 너머로 지은이 보인다. 침대에 누워 있다. 여러 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다. 기계들이 규칙적으로 소리를 낸다. 의사가 나온다. 보호자분이세요? 정수는 고개를 든다. 아니, 아는 사람이야. 의사는 차트를 본다.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다쳐서요. 지켜봐야 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의사가 떠난다. 정수는 다시 유리창을 본다. 지은의 얼굴은 평온하다. 자는 것 같다. 하지만 깨어나지 않는다. 미안해. 정순이 중얼거린다. 유리의 입김이 흐리게 맺힌다. 경찰서. 정수는 조사실 의자에 앉는다. 앞에 형사가 앉는다. 중년 남자. 피곤한 얼굴. 천천히 말씀하세요. 형사가 말한다. 녹음기를 켠다. 정수는 봉투를 꺼낸다. 책상 위에 놓는다. 이게 증거야. 형사가 봉투를 연다. 서류를 꺼내 읽는다. 눈빛이 변한다. 이건 15년 전 공장 폭발 사고. 내가 거짓으로 서명했어. 형사는 정순을 본다. 왜 그러셨습니까? 정순은 손을 맞잡는다. 회사에서 시켰어. 안 하면 해고당한다고 했어.
나는 겁이 났어. 형사는 더 묻지 않는다. 서류를 다시 본다. 이걸 왜 이제 내시는 겁니까? 더는 도망칠 수 없어서. 정순의 목소리가 떨린다. 자수하러 왔어. 형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펜을 든다.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정수는 창밖을 본다. 비는 그쳤다. 하늘은 여전히 흐리다. 구치소. 윤석은 독방에 앉아 있다. 벽을 바라본다. 표정이 없다. 간수가 편지 한 통을 건넨다. 편지 왔습니다. 윤석은 받는다. 봉투를 뜯는다. 편지지를 펼친다. 정순의 글씨, 떨리는 글씨. 하지만 또박또박 쓰여 있다. 윤석 씨, 나는 자수했습니다. 15년 전 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당신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지은 씨를 부탁합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딸입니다. 증오가 아니라 사랑을 물려주십시오. 우리 모두 늦었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윤석은 편지를 읽고 또 읽는다. 눈물이 떨어진다. 종이에 젖어번진다. 글씨가 흐려진다. 윤석은 편지를 가슴에 안는다. 고개를 숙인다. 늦었어, 정말 늦었어. 그가 속삭인다. 비가 그친 날, 정수는 빌라 앞에 선다. 건물은 철거 중이다. 중장비가 움직이고 있다. 벽이 무너진다. 먼지가 일어난다. 정수는 울타리 너머를 본다. 자신이 살던 곳, 이제 흔적도 남지 않는다.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있다. 흙이 담긴 화분. 씨앗을 심었다. 무슨 꽃인지는 모른다. 꽃집 주인이 권했다. 희망의 씨앗이래요. 주인의 말이 떠오른다. 정수는 잔해 사이 조그만 공터를 찾는다. 무릎을 꿇는다. 손으로 땅을 판다. 흙이 손톱 사이에 들어간다. 화분을 내려놓는다. 흙으로 덮는다. 손바닥으로 꾹꾹 누른다. 여기서 자라렴. 정순이 중얼거린다. 일어선다. 무릎에 흙을 턴다. 화분을 본다. 멀리서 누군가 부른다. 할머니. 정순이 돌아본다. 지은이 서 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다. 지팡이를 짚고 있다. 하지만 걷는다. 혼자 걷는다. 정순의 눈이 커진다. 지은 씨. 지은이 다가온다. 천천히. 정순 앞에 선다. 의식이 돌아왔어요. 어제. 다행이다. 정순의 목소리가 떨린다. 두 사람은 침묵한다. 바람이 분다. 먼지가 날린다. 지은이 화분을 본다. 뭘 심으셨어요? 꽃이야.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어. 피어날까요? 그래야지. 정수는 미소 짓는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지은도 미소 짓는다. 희미하지만. 몇 달 후. 같은 장소. 공터. 화분이 있던 자리. 작은 새싹이 돋아난다. 연두색. 가늘고 여리다. 하지만 곧게 서 있다. 바람이 불지만 꺾이지 않는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친다.